주식 직접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신고 및 문의가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1.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직접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간접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은 수익 구조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외화로 환전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양도 차익이고, 또 하나는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투자자의 거주 국가와 투자 대상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 미국 주식 투자와 배당 소득세에 관하여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에 해당 국가에서 먼저 원천 징수를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율은 우리나라의 14%보다 조금 더 높은 15%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뗀 후 지급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배당 소득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15%를 납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한 후 3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은 배당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요? 안타깝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매매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배당소득과 상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을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똑같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이중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스스로 꼭 챙겨야 합니다. 3. 미국 주식 투자와 양도소득세의 관계.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세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처럼 자동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별 해외 주식 거래 내역을 증권사에서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도 후 재매수하기. 연말에 평가이익이 큰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 주식의 평가 이익이 400만 원이고 B 주식이 200만 원 손실이라면 어떨까요? 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 양도차익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기본 공제 250만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도 후 동일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지 못한 위험과 수수료 및 거래세를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 이후 매도하면 가계 전체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매도한 자금을 다시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금을 아끼려고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바꾼 것으로 보이면 탈세로 여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주의 과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1년 내에 매도하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경우에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4. 미국 투자 실전 재무 코칭. 질문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 주식을 아직 팔지 못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아무리 이익이 나더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손해를 보고 매도할 예정이었다면 이익이 나고 있는 주식과 같이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계속 보유하고 싶은 주식이라면 팔았다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비용이나 매도 후 같은 가격에 살 수 없는 위험은 감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투자로 인한 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당 소득세를 줄이려면 배당금이 적은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을 낼 때는 매년 주어지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 생각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그 주식을 매도할 때 증여 시점 가격이 취득 가격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긴 후 바로 배우자가 매도하면 세금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2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월 과세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의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결국 본인이 직접 매도한 것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소 1년은 보유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팔 주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할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단순히 양도소득세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증여나 상속 시 발생한 세금을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5. 해외 주식 투자와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할 때는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A씨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양도차익 102만 원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분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만약 남편의 한계 세율이 24%라고 한다면 최소 39만 6천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직접 투자보다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6.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첫째,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차익이 발생한 연도에 이제는 5월 31일까지 별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연간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